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중국어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중국어 단어, 어휘의 조합 방식, 즉 조어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교재는 12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위에서 보면요, 많은 분들이 단어, 어휘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자 그 자체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조합 방식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다 안 하시고 그냥 무작정 어휘를 습득하세요. 그런데 이 조합 방식은 그 어휘의 이해는 물론 나아가서는 문장 이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개괄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인데요. 지는 땅이고, 지는 진동하다, 흔들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어와 수로 동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하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러한 조합 방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어와 수로 형태. 중국어 발음은 띠전. 영어로 보면요, earthquake라고 하거든요. quake가 바로 흔들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도 여기서는 같은 조합 방식을 취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산 가운데요. 산이 뭐죠? 높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문장입니다. 산은 주어고 높다라는 형용사입니다. 예. 그래서 서술형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고산이죠. 고산은 뭡니까? 높은 산이 됐죠. 가오산. 즉, 고가 앞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이 산을 수식을 해주고 있죠. 이러한 수식형 형태의 조합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자, 바다가 깊다. 하이션이 되죠. 해심. 요것 마찬가지로 해는 주어, 심은 형용사 수로가 되죠. 자, 바꿔보면 심해. 션하이가 되잖아요. 즉, 깊은 바다. 그렇죠. 하나의 어휘가 되었죠. 예, 이렇게 말씀드린 게 바로 수식형 형태. 예, 종속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세 번째가 뭐냐면은 동사와 목적어의 조합 형태죠. 자, 방심을 봅니다. 자, 방은 놓다라는 동사죠. 심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놓다. 예, 우리는 마음이라는 목적어를 앞에 말하고 있지만 중국어는 목적어를 항상 수어의 뒤에 오게 위치하잖아요. 이것이 중국어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도치법을 사용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방법은 수로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것이 중국어의 어순이지요. 자, 그런데 이 뜻을 보면요, 중국에서는 마음을 놓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안심하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상이하죠, 약간. 이러한 그 양국 간에 같은 어인데도 뜻이 다르거나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접하실 때마다 비교하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뭐였죠? 바로 수로 목적어의 조합 형태였죠. 자, 네 번째는 병렬형인데요. 뭐 대표적인 거 잘 아시다시피 뚱시를 보시면 동가 서잖아요. 물론 이제 뚱시가 우리가 물건이라는 뜻도 쓰지만은 기본적인 뚱시라고 하면 그 동가 서니까 대등 형태죠. 그렇죠? 어디 하나에 종속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예로 산수이라고 하면 산수죠. 그럼 산과 물이니까 이것도 모와 모 이렇게 되는 거죠. 동서도 동과 서 하듯이. 그러니까 대등 형태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병렬형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인데 설명 그 자체를 보면 뭐 이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분석해 보라 그러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설은 말하다는 동사죠. 명은 명확하다, 분명하다는 형용사입니다. 말을 해서 명확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 명 뒤에 나온 형용사입니다. 이것을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충 설명. 많은 분들이 영어 문법과 오해하시는데, 영어 문법에서의 예를 들어서 뭐 주격보호, she is a boy 그러면 이 boy가 바로 주격보호잖아요. 이런 식의 보호를 생각하시는데 중국어의 보호라는 것과 영어의 보호는 완전히 다른 것이니까 접목시키시면 안 됩니다. 자, 보호 용법이 좀 어려우시니까 한 가지 더 설명하면 확대를 보겠습니다. 쿼다를 보겠습니다. 자, 보면 확은 뭐죠? 넓힌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가 없으면 넓혀서 어떻게 했다는 그 결과가 보충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들어감으로써 넓혀서 크게 하다, 이것이 바로 확대죠. 예, 그러니까 수로, 앞에 건 수로, 뒤에 것은 보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게 수로와 보호의 조합 형태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네. 자, 그리고 이제는 중첩병이 또 있어요. 중첩병은 또 아주 쉽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엄마의 말을 두 번 하면 마마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아빠인 빠를 넣으면 빠바가 되는 것이고요. 예, 우리말에도 많잖아요. 뭐 자자손손, 방방곡곡 두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밍바이라는 거, 이해하다, 알다를 밍밍바이바이 하듯이 이렇게 두 번씩 중첩하는 형태는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파생 형태가 또 있어요. 뭐 접두사, 예를 들어서 뭐 띠R 할 때, 제1, 제2 할 때 제자가 바로 앞에 접두함으로써 이 그 파생 어휘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전미사가 있겠죠, 뒤에서.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탁자인 쭈어즈, 그렇죠? 모자인 마오즈, 이 뒤에 나온 자는 아들 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전미사로서 그냥 어휘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떤 물건이라는 것, 그런 뜻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또는 가능성, 커능성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전미사의 그 파생어의 용법이 되겠지요. 자, 오늘은 먼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씩 심층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